국민의힘의 김문수 경선 후보는 만약 자신이 당의 후보로 확정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빠른 시간 안에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서경 기자 전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되면 곧장 한 전 총리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우죠.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방식인 이른바 원샷 경선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한 전 총리와 단일화 관련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보다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한동훈 후보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모두 훌륭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격한 싸움을 감당할 분들이 아니라며 자신의 전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진 않았지만 최종 후보가 된다면 후보를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의 변수로 꼽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거듭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곤 시한부 상황인 이 후보가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이틀간 실시된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내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을 마무리 짓고 3년 안에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출마의 변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겐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마지막 총리, 즉 2인자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개헌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 대행님과의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때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러는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적인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제 자신으로는 협력을 해나갈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거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 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인데요.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아주
열려 있고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정당 정치 훼손이냐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권한대행께서 또 명분 있게 이렇게 출마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실 거로 보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아마 당 후보로서 이 선출의 막바지 과정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 계속 했는데 뭐 어떤 명분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그거 하시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앞으로 뭐 대선 후보가 되시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실까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이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를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겁니다. 네, 자 유기찬 부위원장 일단 내일이죠.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누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한덕수 대행하고 이 단일화 여부가 상당히 좀 변화를 겪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소 두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좀 있죠. 그건 뭐 당원들이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지고 다만 단일화를 두 후보 모두 거절하거나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나머지 홍준표 당시 그 자유한국당 후보인가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합하면 사실 그 득표를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면 단일화가 필수적인데 물론 그 방법과 과정은 다소 좀 다를 수 있겠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단판이 아닌 아마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방법상의 논란은 다소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면 되지만 단일화 여부에 대한 이견은 없어 보이고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해하고 계실 거다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생각은 지금 이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정원 의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